도 걱정이 되고요. 오늘은 특별히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 모시고 관련된 얘기 2020년 한반도를 둘러싼 정세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예. 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오시는 분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북한 문제는 이 참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새해 복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많이 들어요. 정 장관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우선 그 북미 관계는 상당 기간 교착 상태로 네. 갈 것 같습니다. 북한이 작년 말까지 미국이 셈법을 바꾸면은 네. 북미 정상회담을 한 번쯤은 더 해볼 용의가 있다고 그랬어요. 한 번만. 네. 물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실무적으로 풀어나가면 되는 거니까 큰 문제는 아니지만. 근데 이제 미국이 셈법을 바꿔주지 않았기 때문에 북한은 이제 비핵화는 당분간 협상 테이블에서 내려놓겠다. 미국과 1대1로 비핵화 협상을 하지 않겠다. 대신 미국이 비핵화 대화를 하자고 그러면서 말로는 대화하자고 그러면서 네. 실제로는 대북 여러 가지 그 제재 압박 이걸도 계속 강화해 나왔기 때문에 그 금년뿐만 아니라 앞으로 한 2, 3년 이상 각오를 하겠다. 네. 굉장히 경제적으로 어려울 것이다. 대화도 안 되지만 그러나 제재도 그러면 안 되는 건 아니라 대화는 안 되고 제재는 계속되면 북한으로서는 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이제 버텨야 되는데 그 버티는 시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고 그걸 각오하자는 취지에서 그 어려운 시기가 지금 앞에 지금 다가오고 있는데 네. 그거를 우리가 단계를 해서 정면 돌파해 나가자. 그 각오를 다지기 위한 것이 4일이나 진행됐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입니다. 허리띠 졸라매자는 얘기가 그렇죠. 나왔죠. 예. 그러니까 신년사가 안 나오는 것은 뭐 어떤 점에서는 당연한 것이 신년사라는 게 1년짜리 살림 계획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앙위원회 결정서를 보면은 8개항인데 앞으로 몇 년 동안 북한이 그 방향으로 나가겠다는 일종의 정책 기조 내지는 중장기 목표예요. 네. 그러니까 신년사보다도 훨씬 소위 그 타임스팬이라고 할까 시간이 길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북미 관계는 그냥 전쟁도 아니고 평화도 아닌 비전비화 상태로 갈 거고 물론 이제 돌발 변수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외교 또는 국제 정치도 사실은 정치와 똑같이 생물이기 때문에 트럼프가 어떻게 또 갑자기 또 무슨 변심을 해서 자다가 일어나서 트위터를 날려가지고 북미 회담이 될지 그건 모르지만 그런 이제 돌발 변수는 있으나 네. 그러나 일단 장기적인 교착 상태로 간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좀 어려워지기는 하죠. 그러면 신년사를 안 한 거는 그냥 쉽게 말하면은 딱히 1년짜리 계획을 발표할 게 별로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죠. 1년짜리 발표할 것이 계획이 별로 없다가 아니라 1년짜리가 아니라 앞으로 2, 3년 또는 3, 4년 이상 지금 어려운 시기를 예. 그 견뎌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때 3, 4년 이상 쓸 수 있는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당연하죠. 그래서 4일이나 회의를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례적인 거죠. 4일 동안 이렇게 이례적인 전화회의 하는 거는. 그전에도 5일 했던 적이 있습니다. 90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그때는 국제정치적으로 러시아가 이제 그 봉기하고 있었고 네. 동유럽 국가들도 막 체제 전환이 일어나기 때문에 네. 북한으로서는 자기들도 이거 이러다가 망하는 거 아닌가. 네. 특히 남쪽한테 잘못하면 먹히는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5일이나 연초에 그때는 네. 5일이나 중앙위원회 전원회의를 열었었는데 그때도 그 회의를 열어서 하여튼 어려운 시기를 잘 견디자. 그러면서 그때는 오히려 그 이 남북 총리급 회담을 그쪽에서 이제 제안하고 그리고 또 그 한 해 지나서는 또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시도한 적이 있었는데 하여튼 중앙위원회 전원회의가 4일이 됐건 5일이 됐건 길게 열린다는 얘기는 이번에도 북한이 이 상황을 굉장히
말하자면 엄중하게 보고 있다 하는 증거고 네. 그렇기 때문에 각오도 단단하고 미국을 상대로 해서 벌리는 앞으로의 일종의 정면 돌파전도 그렇게 부드럽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정면 돌파라는 얘기가 그 신년사를 대체한 결정서에 23번이 나온다고 그래요. 결정서에는 그렇게 정면 돌파가 많이 안 나오고 한 번 나와요? 23번 나온다는 언론 보도는? 아니 정면 돌파를 보도에서 아나운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했지. 이게 일본이 한다. 북한 보도에서 그렇게 많이 했다. 아니 그러니까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 내놓는 보고서하고 예. 그것을 종합해서 그 최종적으로 내놓는 결정서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하. 보고서에는 뭐 23번이 나오든지 뭐 예. 그보다 더 나왔을 수도 있죠. 그 정면 돌파라는 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우리 지금 뭐 물러서지 않겠다 이런 표현이겠죠? 그렇죠. 물러서지 않겠다는 얘기고 예. 그렇다고 해서 미국과 군사적으로 1대1로 맞붙겠다는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 미국의 군사적 압박과 경제적 제재가 계속되게 되면 네. 북한 경제는 어려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의 생활이 어려워지죠. 네. 생활이 어려워지면 고통을 느끼게 되는데 그 고통을 분노로 바꿔서 그 분노의 힘으로 그 어려운 상황을 돌파해 나가자. 미국의 압박과 제재로 야기되는 경제적 난관을 그 난관 때문에 이제 굴복할 수는 없고 네. 그걸 깨고 나가자. 그래서 허리띠를 졸라매자 하는 표현을 쓰죠. 근데 그 같은 맥락에서 이 충격적인 실제 행동 이런 얘기도 썼어요. 그게 이제 작년 크리스마스 때 뭐 ICBM을 쏜다 만다 막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행동을 1월 정도 그러니까 조만간 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나요? 어떻습니까? 1월 6일 날 아니 1월 8일 그러니까 내일입니까? 내일 김정은 위원장 생일이요? 내일이네요. 예. 가능성은 별로 없고 지금 그런 거 잘못했다가는 3월 달부터 예전에 실시되어 왔던 3월 달부터 열리는 한미연합훈련을 오히려 강화시키는 불러들이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거는 좀 조심할 거예요. 아니고 그러나 이제 비유한다면은 이게 이제 로켓이라고 봅시다. 예. 로켓가 뭐 적진을 향해서 가면 미사일이고 우주로 날아가면 그게 이제 유성 로켓인데 예. 이거를 쏘아 올릴 수 있는 엔진 실험은 계속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성능이 더 좋아졌다. 예. 언제든지 여기다 실어가지고 쏘면 된다 하는 식의 얘기는 하지만 직접 미국이 유엔 대북 제재를 주도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임계선을 넘는 그런 도발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말은 게 거창하게 하고 위협적인 표현을 썼지만 네. 그 지금 이란 문제 때문에도 지금 트럼프가 잔뜩 지금 긴장했을 뿐만 아니라 뭔가 화가 나 있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북한을 상대해서 더 공격적이고 위협적인 행동을 할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는 게 당연하죠. 북한도. 네. 예.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로 와서 북한이 말은 지난번에 작년에 전원회의 할 때는 충격적인 무기가 나올 것이다 하는 네. 얘기를 했지만 그거를 이런 문제가 지금 1월 초에 벌어졌기 때문에 북한도 조심을 하려고 봅니다. 그러면은 이제 3월 되면 아까 말씀하신 한미 훈련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더 그거 이제 그것도 대통령이 좀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예. 신년사에서 그 말씀까지 하시기는 좀 어려울 거예요. 왜냐하면 네. 한미 간에 협의를 해야 되는 문제지만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잘하면은 금년에 한미 훈련을 안 할 수 있다는 사인이 미 국방부 장관한테서 나왔어요. 네. 미국의 태도를 봐가면서 금년도에 실시할 걸로 정기적으로 실시하게 돼 있는 연합훈련을 네. 재검토할 수 있다고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북한이 좀 조용히 있어주면 1, 2월 조용히 있어주면은 그 한미 훈련을 해야 되는 명분은 없어지죠.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이게 참 지금 교착 국면이라서 북한도 뭔가 계속 제스처를 보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아니 미국에. 근데 이제
이게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네. 미국이 움직이고 그렇게 해서 협상을 향한 접점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면 벼랑 끝 전술을 쓰지만 네. 말하자면 가능성이 있을 때는 벼랑 끝 전술을 쓰지만 전혀 그게 없이 이게 굉장히 오랫동안 갈 거다 하면은 그런 벼랑 끝 전술을 써가지고 아, 그래요? 득이 없는데 그런 짓은 안 하죠. 그래도 좀 1, 2월 정도는 좀 조용히 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1, 2월을 공격적으로 보내면은 3월에 군사훈련을 자초하고 그렇게 네. 되면은 군사훈련 그 자체도 굉장히 위협적이지만 거기에 북한도 대응 안 할 수가 없는데 그 대응하려다 보면 예. 없는 살림에 완전히 그건 뭐 반토막이 말하자면 기름 엄청나게 나가는 거 아니에요. 예. 탱크 움직여야지. 아하. 비행기 떠야지. 그 다 돈이고 기름이고 그러니까요. 딱 그 돈이고 예. 기름이죠. 예. 그러니까 군사훈련을 북쪽에서 해마다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 저변에는 사실은 국가의 재부, 국가의 그 국부는 한정이 돼 있는데 네. GDP 총액이라는 게 별거 없으니까 한 400억 달러, 500억 달러 우리 국방비 수준밖에 안 되는 그 돈이 미국, 북한 전체 1년 생산 내기예요. 네. 그 속에서 그 국방 예산 편성해 가지고 불과 며칠 사이에 한두 달 사이에 돈을 엄청나게 써야만 되는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랄 수밖에 없어요. 봄 가을로 네. 훈련을 하니까 현실적으로라도 경제적인 예. 이유 때문에도 군사 네. 훈련을 싫어합니다. 그다음에 또 현실적으로 또 군사 훈련이 시작되면 그게 방어 훈련이다 무슨 뭐 정상적인 상례적인 훈련이다라고 하지만 어느 순간 잘못 그 포탄이 날라와 가지고 어디를 때릴 줄 압니까? 그렇기 때문에 긴장할 수밖에 없고 그야말로 오금이 저리는 일이에요. 돈 나가지 겁나지. 그래서 군사훈련을 이렇게 반대로 하는데 북한도 금년에 경제도 이제 더 어려워질 걸 각오하고 있는 마당에 경제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요인이 되는 한미의 군사훈련 이것을 자초하지 않기 위해서는 1, 2월은 조용히 보낼 거라고 나는 봅니다. 1, 2월 조용히 보낼 거는 그나마 좀 안심이 되는 예상이신데요. 사실 이제 교착 국면, 이제 장기 교착 국면으로 갔다 이렇게 표현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미국 대선 전에는 아까 뭐 이란 문제도 미국 대선 전에는 풀리기가 좀 쉽지는 않을 거다. 거기도요. 전면전으로 가기는 또 어렵겠지만은 그렇게 예측을 하는데 북미 대화도 사실은 출구가 잘 안 보이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네. 때문에 트럼프도 그 2019년 뭐 하노이 노딜 이후에 2019년 네. 가을쯤 북핵 문제에 있어서 상당히 혁혁한 성과를 거두었으면은 네. 선거에 유리한 그 카드로 쓸 수 있었을 텐데 네. 뭐 6월 12일 날 김정은 위원장이 앞으로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발사 안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는 것만 가지고 자기가 큰 업적을 냈다고 좀 그동안에 선전을 해왔는데 그 다음 단계로 못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선거를 목전에 두고 비핵화를 위한 무슨 협상을 새로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 미국 내에서 여론이 좋지는 않을 겁니다. 더구나 탄핵 문제도 있고 그다음에 선거가 되면은 민주당 쪽에서 그 여러 가지 이유로 견제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네. 선거 끝날 때까지는 트럼프가 움직이기가 어렵죠. 지금. 그러면요. 이제 미국은 움직이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럼 우리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러니까 지금 북한 같은 경우에 우리 보고 이제 메아리 그 북한 대남 선전 매체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미국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면서 중재 운운하는 것은 과대망상이다. 글쎄 그 말은 뒤집어서 예. 저 받아들여야 돼요. 미국의 손아귀에서 벗어나라. 근데 그게 가능한 겁니까? 아니, 그거는 글쎄 우리 국민들이 저 영화 천문이라는 걸 봤어요? 천문이라는 저 영화? 천문 주말에 봤습니다. 네, 세종대왕과 장영실하고. 네, 사랑 이야기죠. 거기 신하들이 전부 모든 걸 명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명나라 그렇죠. 허락 없이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그게 기본적인 그
조정의 분위기 아니에요. 그 천문 관측 기계 하나 만드는데도 명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죠, 신하들이. 한글 만드는 것도 반대하고 예. 명나라한테 물어봐야 된다. 명나라가 알면 이거 큰일 날 일이다 하는 예. 얘기를 대신들이 많이 하는 장면이 나오던데 조금 과장은 됐지만은 지금도 우리나라에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미국한테 물어봐야지 미국이 싫어할 일을 하면 안 된다. 미국이 안 움직이는 우리도 움직이지 말고 있어야지. 그게 예. 지금 저도 그런 생각이 글쎄 지금 김 기자도 명나라 아니 조선조 대신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자 이렇게 장기화되면은 예. 어차피 지금 이게 경색 내지는 정지 상태로 북미 관계가 간다면 네. 그렇다고 우리는 놀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북미 간에는 그 비핵화 협상에 접점을 찾건 안 찾건 미국으로서는 손해볼 것이 없습니다. 솔직히. 네. 그러나 그 접점이 없으면은 접점을 못 만들면 북한은 어려워요. 네. 그런데 그 장기 그 경색 국면 또는 정지 상태가 오래되는데 우리가 미국 눈치만 보고 또 미국이 움직이기 전에 안 움직인다고 하면은 우리도 어려워진다 이거예요. 우리도. 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유엔 대북 제재라고는 그런 여러 가지 유엔 대북 제재라고는 그 제약이 있기는 있지만은 네. 유엔 대북 제재와 크게 그렇게 저촉되지 않는 네. 그런 분야 또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용감하게 일을 벌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마 오늘 9시 반에 좀 대통령께서 신년사 있죠. 신년사를 하시기 때문에 조금 위험한데 잘못 예측했다가는 얼마 안 남아서요. 그렇죠. 근데, 1시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근데 1월 2일 날 신년 할회 때 상공회의소에서 있었던 신년 할회 때 했던 대통령의 마지막 멘트 말씀이 난 지금 귀에 생생합니다. 어떤 평화는 예. 행동 없이는 오지 않습니다. 아하. 남북 관계에 있어서도 네. 운신의 폭을 넓혀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남북 관계에 있어서 운신의 폭을 넓히겠다고 하는 얘기는 그거는 작년 한 해 동안 사사건건 미국이 견제하는데 그게 미국의 말하자면 심기를 불편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 따라줬는데 그리고 비핵화 협상이 연말까지는 어떻게든 말하자면 전환점을 찾으라고 생각하는데 그거 네. 못하고 말았으니까. 네. 그렇다면은 북미 간의 새로운 대화 분위기가 조성되기 전에 그것이 1년이 될지 3, 4년이 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우리는 놀 수 없는 거 아니냐. 임기도 더구나 이제 4년 차로 넘어가는데 그러면 1년 그저 몇 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뭔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의 허락을 받는다는 철학을 우선 깨야 되고 네. 그다음에 우리끼리 할 수 있는 거 유엔 대북 제재에 크게 저촉되지 않는 것은 이를 좀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다행히도 대통령의 신년사는 아직 안 나왔지만은 네. 오늘 아침 그 뉴스를 보니까 통일부가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 개편을 하대요. 승격했네요. 예. 예. 이제 실이면 커집니다. 예. 책임자가 1급 차관보고 예. 국은 이제 국장이지만 그다음에 접경지역협력과라는 것도 새로 신설한다고. 아하. 그렇게 되면 접경지역협력과를 신설한다는 얘기는 이 비무장지대 주변에 네. 그 특히 비무장지대를 평화지대로 만들자는 얘기는 작년 유엔 총회 연설에서도 네. 강조하지 않았어요. 바로 그 DMZ를 국제 평화지대로 만들기 위한 사업을 본격적으로 전개하기 위한 것이 접경지역 협력과라고 보고 그렇게 되면은 그 지역의 이 평화지대화 이걸 추진하는 과정에서 남북 교류 협력이 숨통이 트이죠. 당장 생각나는 게 그러면 금강산 개성 이런 것들도 그러면 추진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근데 금강산은 조금 더 늦은 것 같아요. 늦었어요? 늦은 것 같은 것이 북한이 금강산 포함해서 원산 갈마지구를 전체를 지금 자기들이 직접 그 관리하는 네. 관광지구로 만들려고 그럽니다. 네. 그러면 그건 타이밍상 우리가 좀 그러다 실기한 보니까 것이고.
그 금강산 지역만 그 전에는 김정일 시대 예. 남쪽한테 그들 표현으로는 의존하는 형식으로 해서 땅을 내주고 돈을 좀 받았었는데 네. 이제는 직접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네. 근데 이제 개성공단은 아직도 뭐 다른 얘기가 없으니까 다시 재개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실 2032년 올림픽을 서울평양 공동올림픽을 하려면 서울평양간 철도도로 연결을 해야 돼요. 작년에 중국하고 러시아가 유엔 대북 제재를 좀 해제하자는 결의를 내면서 거기에 난데없이 남북 철도도로 연결을 시키자. 네. 그러니까 우리는 좀 미국의 눈치만 보다가 지금 중국 러시아 손잡고 그런 일을 벌이는 것이 괜찮겠느냐는 식으로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예. 천문에 나오는 그 대신들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명나라의 신하냐 조선의 신하냐 그렇게 그렇죠. 물어보죠 세종대왕이.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있기는 있어요. 그러나 네. 그 절반 정도는 그런 생각을 나는 국민들 중에 절반 정도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지만 절반 정도는 또 우리 주대 있게 우리식으로 가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고 보고 네. 대통령은 명나라의 신하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신하들을 믿고 앞으로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북한이 그걸 받아주느냐 이것도. 아니 글쎄 또 이제 그게 또 그런 걱정이 있는데 네. 우리가 그거를 이제 미국의 말하자면 손아귀에서 벗어나는 징후가 보이면은 북한은 그때부터 반응을 보일 겁니다. 우리가 먼저 좀 그런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독자적으로 너희들과 대화하고 뭔가를 같이 해 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여주면 바뀔 수 있다. 북한의 그렇죠. 자세도요. 그걸 가지고 또 이제 비판하는 쪽에서는 또 구걸했다 하는 소리를 비판을 하겠죠. 예, 뒤집어 보면 또 그렇게 또 얘기를 하기도 하겠죠. 예. 그런데 그게 구걸이 아닌 것이 예. 북한은 어차피 현실적으로 남쪽에 비해서는 약자입니다. 경제력 면에서 형편없이 약자예요. 네. 우리 1조 5천억 달러가 되는데 거기는 한 500억 달러밖에 안 되니까 네. 30분의 1 정도 국력 크기가. 네. 그런데다가 인구도 절로원밖에 안 되고 네. 뭐든지 일종의 의뢰 입장에 있기 때문에 네. 처음에는 조금 자존심을 내세우고 뭐 좀 예. 투덜대겠지만 네. 그러나 진정성을 가지고 다가가면은 뭔 얘기는 척하고 슬그머니 따라오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세현 장관님과 얘기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뭐 장기 교착 상황이라고 해도 우리는 할 일을 해야 한다. 그죠? 아니 장기 교착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길을 가야 돼요. 우리 길을 가야 된다. 조선의 신하냐 명나라의 신하냐 이 말씀도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뭐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지 않은 전망을 해주셔서 뭐 좀 뭐랄까요 위안이 된다고 할까요? 고맙습니다 오늘. 네, 감사합니다. 네, 민주평통자문회의 정세현 수석 부의장님이었습니다. 김경래 최강시사 2부는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 후 3부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일부 지역국에서는 해당 지역 방송 보내드립니다.